네,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이 KPI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혹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 1강부터 7강까지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가급적이면 그 앞에 부분을 먼저 좀 들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바로 앞강이라도 먼저 좀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KPI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KPI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SF를 확보해야만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해야 되고, 이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직무 역량을 많이 갖춰야 되고, 이 직무 역량을 갖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가 직무 자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이 CSF를 많이 보유할수록, 그리고 이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할수록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KP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CSF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 그리고 이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 가능한 지표로 변환시킨 것을 우리가 바로 KPI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목표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리고 돈도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겠죠. 자, 그 중에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려면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 생각만 한다고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실시하거나, 건강에 나쁜 음식은 가급적이면 먹지 않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정해진 시간에 취침과 기상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을 때, 이런 종류의 행동들을 잘했을 때 비로소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행동을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된다면 운동 횟수는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더 열심히, 꾸준하게, 더 열심히 잘하게 된다면 체중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근육량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수치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다면, 아, 내가 현재 이 행동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더 신경 써서 열심히 잘하게 되면 체지방 비율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다면 여러분들은 아, 내가 이 행동을 지금 현재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입니다. 꼭 한 달에 한 번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 수치를 관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정기적으로 이 수치를 관리하고 있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달 대비해서 이전 달 대비해서 4배가 확 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방치하겠어요? 아니면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자, 1번 여기다 쓸게요. 1번, 2번, 3번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달 대비해서 4배가 확 뛰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행동 중에서 어떤 행동을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어요? 2번이겠죠? 그쵸? 이 행동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빠졌다면 그 전보다 이 행동을 더 신경 써서 잘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수치를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4배,
8배, 16배 이렇게 더 나빠져가지고 건강을 망칠 수 있었는데 이 수치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었죠. 자, KPI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성과로 가기 위한 이 과정을 잘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지 못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이 KPI를 통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 2, 3번 행동을 잘한다면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만약에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많이 확보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병원 가서 사용하는 병원비라던가 1년 동안 병원에서 진료받는 진료 횟수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했다면 적어지겠죠? 이 수치가 적어졌다면 아, 내가 작년보다는 더 건강해졌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원하는 성과를 향해서 가기 위한 이 중간 과정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이러한 KPI들을 통해서 중간중간 관리를 함으로써 성과 목표를 향해서 더 안전하고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KPI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BSC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KPI는 비행기의 계기판과 같다. 우리가 이 비행기의 계기판을 보면서 우리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죠. 이 계기판 수치를 보면서. KPI는 그런 용도라는 거예요. 이 계기판처럼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문제없이 가고 있는지를 이 계기판을 통해서 중간중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도가 떨어진다. 그럼 고도를 높여야 되겠네. 방향이 조금 틀어졌어. 그러면 방향을 다시 조금 왼쪽으로 돌려야 되겠네. 이렇게 이 계기판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관리할 수가 있겠죠. KPI는 그런 용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성과 목표, CSF, 행동지표, 직무 역량, 직무 자격, KPI를 도출한다라고 하는 점을 배웠는데요. 자, 각 직무마다 이 성과 목표부터 KPI까지 이 내용들을 도출하면 이 직무를 수행하는 개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개개인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관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KPI를 통해서 관리한 것처럼 꾸준하게 KPI를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현재 나의 성과로 잘 가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면서 KPI를 관리하게 되면 이거 관리하기 전보다 성과 목표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죠. 자, 그리고 이 직무 자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직무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해야 되고, 이 내용들을 도출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개인 직무 수행자들이 파악하고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에서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도출한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관리를 모조리 다 개인 차원으로 맡기느냐? 그렇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어떻게 이 내용들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 KPI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고 이 직무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그 직무에 채용하고 이 직무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평상시에 코칭을 실시하고 이러한 조직적인 관리를 통해서 더 성과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도출을 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관리하고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관리하는 용도로 씀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이 흐름과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흐름이 2강의 이 유튜브 직무분석 방법론 수업의 2강에서 배우셨던 오타니 쇼이의 목표관리표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2강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운데에다가 성과 목표를 쓰고요. 그러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CSF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오타니 쇼헤이의 목표관리표고요. 오타니 쇼헤이의 목표관리표는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관리합니다. 어떻게?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 역량을 보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이런 직무 역량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인 직무 자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KPI까지 이 성과 목표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한 관리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직무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급적이면 이 이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점 질문을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1강부터 8강까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중간에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9강의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